자, 뭐부터 이야기할까 하다가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대통령실 예산을 내역을 공개를 거부해. 어디다가 쓰는지를 몰라. 김건희한테 들어가는지 뭘 아무도 몰라. 내역을 내라 그랬던 자료를 안 내. 전액 삭감해야죠. 오늘 어제 보니까 박찬대 운영위원장 빡쳐가지고요. 역시 교회 오빠가 빡쳤을 때 더 멋있더라고요. 진짜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방통위 그렇고 네. 대통령실 그렇고 검찰 그렇고 감사원 그렇고 내역 안 내면 우리 일짤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대통령실 핑계는 그거였죠.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보안 상황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 근데 결국 우리 추측하는 게 뭡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다시 전화해서 사과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관저 리모델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당 부분이요. 저 경호처 특활비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예산 전국이 들어왔을 때 윤석열 정부 특활비 쌈짓돈이 2,792억 원을 제출했었어요. 다 줄인다고 하면서 긴축 예산의 무풍지대였던 거예요. 근데 검찰 특활비, 특경비 물론 어느 정도 보고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서 근데 지들은 돈을 팡팡 쓰고 나머지 줄여 하는 건 우리가 못 참지. 내역도 안 내면. 그런데다가 저기에 특활비를 계속해서 펑펑 쓰면서 나중에 그 끌어당겨서 쓰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경비단에 간식비를 유용한다던가 이런 네. 짓까지 했었기 때문에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기에 니들이 지금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거냐. 얘 내역을 내봐라. 그러면 내역을 낼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이걸 감출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미친 짓 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빡쳤던 거는 이런 거예요. 퇴장해 버리는 거야. 이게 내역을 내라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그러면 삭감할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라도 대통령실에 내역 내라. 국회의원들이 그 내역 내면 그걸로 다 까발립니까? 아 이렇게 썼구나 하는데 저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예산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숨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정체불명의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윤석열의 이제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협찬이라는 얘기까지 나와. 그런 의혹이 있었죠. 분명히 공사비가 들어간 흔적은 없는데 갑자기 뭔가 건물이 생겼다. 뭐 그렇게 네. 나왔으니까. 지금 경찰도요. 경찰은 근데 전액 삭감.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 기동대 예산도 35억 원 손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뭘 올리면 다 거부권 행사하는 자가 국회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뻗대기 할 거예요. 통과가 안 되면 원안대로 간다고 하는 법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그 관련된 법을 또 발의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문제는 증액은 못해도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행안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이래서 드는 네. 겁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 줬다면요. 지금 우리 더 훨씬 힘들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박장범 청문회 3일 했죠? 여러분 22일이 오늘이죠? 네. 오늘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재송부 어차피 임명할 거다 지금 이거죠.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니들이 뭐라고 당연 해봤자. 누가 꽂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꽂았는데 임명을 포기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영방송 사장을 김건희가 꿨습니까? 네. 김건희가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네요. 네. KBS 조합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투표를 했는데요. 부적합하다가 1,555명, 적합하다 75명입니다. 적합하다 75명 이 정도 되면 색출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건 극우예요, 극우. 진짜 놀랍네요. 여기 봐봐요. 박장범이 KBS 사장 최종 후보가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41명이 파우치 대담 진행자 이력이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사장 시켜.
그 지금 현 사장 박민희는 당신 술 친구라며 박장범이 마음에 드는데 바꾸지 그래? 야, 이거 근데 아니에요? 박장범 후보자 청문회 내내 이렇게 말문이 막힐 때마다 입술에 침 바르는 그 모습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저 1555명 중에 공영방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려고 한 사람이 8명 있어. 저건 박장범 그 비서실에 있는 애들. 네.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 개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 2명 중에 1명은 박장범일 것이다. 아니, 박장범이 저기 특별 대상은 아닌가요? 그리고 좀 더 빨리 한번 가볼게요. 대통령실 관련해서. 어제 박정훈 대령한테 항명죄 최고 형량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근데 난 박정훈 대령이 뭔가 좀 되게 성스럽게 보이는 건요. 그냥 양심에 따라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최혜병한테 진상규명하겠다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건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이거든요. 맞아요.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균적인 지능과 양식을 가진 시대였다면 박정훈 대령의 저 행동은 너무 당연하고 업무적으로 자기 직업에 충실할 뿐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렇게 뒤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평범할 수 있었던 행동이 영웅적 행동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맞죠. 당연한 걸 수도 예, 있는데. 예. 징역 3년 구형했고 문제는 범인은 용산에 있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 이런 거죠. 개인 번호까지 드러났는데 경로 앞에 멈춘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직접 고백했잖아요. 평소에 핸드폰 쓴다고. 근데도 지금 윤석열한테까지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 나와주세요. 제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꾸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취임 2년 후에 저딴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핸드폰을 다 바꾸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짓들이 저런데 저는 저 말을 한 이유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증거 인멸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게 가득 있을 텐데 이걸 지금 새 핸드폰으로 바꾸겠다. 근데 또 새 핸드폰으로 바꾼들 그 안에 들어있는 연락처가 다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핵심은 그 모든 게 김건희로 통한다는 거예요. 저것도 김건희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새 핸드폰 바꾸면 김건희가 손 안 대나요? 그러니까 이종호 주가적 공범 그 이종호와 관련돼 있는 임성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요게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저 집단은 범죄 집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저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그러면요 구속돼도 진작에 구속됐지.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와 그 위원들 그 사람들까지 싸그리 모아서 다 진짜 통째로 다 알고 있었다는 네. 것 아닙니까? 그 자. 전형들을. 그렇죠. 자 어쨌건 간에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건의실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꾸릉꾸릉님 세 분이서 빙의 되신 듯 아까 그 민생 웃음연구소에서 좀 웃겨드렸죠. 그랬더니 댓글창에 댓글이 달려요. 오늘 그렇게 말할 주제가 없나? 원래 방송 제목을 보셔야지. 민생 웃음연구소잖아요. 네. 우리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능. 근데 3명이었는데 성대모사 4명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세은이 서영교 성대모사를 개발했어. 재밌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나쁜 사람.